얼마 전 포스코홀딩스가 밸류데이라는 이름의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도 7월에 했었죠. 여기에서 포스코홀딩스가 그들의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소개된 내용 앞으로 차근차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얼마로 또 새로 설정을 해야 될까까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영역이죠. 리튬 사업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지난 7월 11월에 밝힌 리튬 사업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그 리튬 사업의 생산 능력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 발표 대비 어떤 변화가 있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했는지 못했는지 작년 발표 대비 말이죠. 그래서 미달한 경우 얼마나 미달을 했는지, 달성한 건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그리고 신규 계획은 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전체적인 생산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리튬에 대한 실적입니다. 이런 생산 캐파를 가지고 얼마나 장사를 할 것인가 또 포스코홀딩스가 제시를 했는데요. 이 발표된 매출의 고려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밝혔는데요. 2022년 발표 대비 차이점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보고요. 어떤 고려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매출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작년 밸류데이에서 그 리튬 생산 능력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잠깐 먼저 볼게요. 리튬은 광석 리튬과 염수 리튬이 있죠. 먼저 광석 리튬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는 자회사를 설립을 했죠. 이게 필바라라는 호주의 회사에 먼저 지분 투자도 했고 리튬 광물 회사입니다. 이 회사와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을 설립했습니다. 포스코가 8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필바라가 1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광석으로부터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광양 율촌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이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을 통해서 올해 2023년이죠. 43,000톤의 생산 능력을 갖겠다라고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밸류데이에서 2023년에는 생산 개시를 하고 내년에 43,000톤의 이 광석 리튬 종합 준공을 하겠다. 그게 2월입니다. 내년 2월에 종합 준공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밝혔습니다. 몇 달 정도 지연된 상황이죠. 몇 달 정도 지연이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해가 넘기면서 23년 캐파가 24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몇 달 지연이지만 해가 바뀌었네요. 다음은 염수 리튬입니다. 앞서서 광석 리튬과 염수 리튬이 있다 말씀드렸죠. 이 염수 리튬은 포스코 아르헨티나라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염수 리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포스코 홀딩스는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그 지분 100%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이 염호로부터 염수 리튬을 얻는데요. 이 포스코 아르헨티나도 역시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아르헨티나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내년이죠. 5만 톤의 염수 리튬 생산 캐파를 갖겠다라고 작년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2.5만 톤, 즉 2만 5천 톤만 그 생산 능력을 갖게 될 것 같다라고 이번 밸류데이에서 얘기했습니다. 2024년 4월에 염수 1단계 2만 5천 톤이 준공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꺼번에 5만 톤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두 번 나눠서 그 1단계 절반만 올해 준공이 되고요. 그래서 역시 또 부분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발표 때는 내년에 9만 3천 톤의 생산 캐파를 갖겠다라는 내용이 발표됐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7만 1천 톤으로 내용이 좀 줄었습니다. 2만 2천 톤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기타가 3천 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타가 뭐냐? 비전통 자원 투자라고 작년에는 없던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이 북미의 비전통 원료를 통해서 또 추가로 리튬을 생산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비전통 원료란 유전염수, 지열염수, 점토 리튬 등이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30년에 추가로 7만 톤을 생산하겠다라는 내용이 작년에 없던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총 7만 1000톤이다 라고 했는데 광석 리튬과 염수 리튬을 다 합쳐봐도 7만 1000톤이 안 돼요. 바로 내년부터 이 기타 0.3톤, 즉 3000톤이 이 비전통 자원 투자를 통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요, 작년 밸류데이에서는 2025년 내용은 뭐 딱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25년을 또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25년 6월 염수 2단계 2만 5천 톤을 준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5만 톤을 생산하겠다라고 했던 그 염수 리튬이죠.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그 1단계가 2만 5천 톤, 또 순차적으로 나머지 2단계가 2만 5천 톤에서 총 5만 톤의 염수 리튬이 2025년까지 준공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부분 지연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25년이 돼야 작년에 밝혔던 2024년 캐파를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은 2026년인데요. 작년 밸류데이에서 발표하기로는 2026년에 캐파가 12만 5천 톤으로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리사이클링 내용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리사이클링 그 캐파를 다 빼서 얘기를 했고 2030년에만 리사이클링 캐파를 포함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비교를 페어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이 리사이클 내용은 뺐습니다. 작년 발표 시에는 리사이클 내용을 포함해서 약간 좀 헷갈리게 됐는데요. 작년에 발표하기로는 2026년에 이 리사이클링 생산 캐파는 뺀 12만 5천 톤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특별히 어떤 내용이 증가한다라고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추정컨대 염수 리튬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광석 리튬이 오히려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광석 리튬이 2단계와 3단계가 다 준공이 돼서 6만 톤이 추가로 준공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해서 광석 리튬이 4만 3천 톤이었는데요. 6만 톤이 26년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6만 6천 톤의 생산 캐파를 갖게 되고요. 작년 발표 대비 4만 1천 톤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작년에 발표했던 것보다 다소 좀 사업이 지연되면서 모자라다가 이제 2026년부터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2030년입니다. 2030년에는 광석 리튬의 경우 작년 발표는 15만 톤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발표는 2030년에 광석 리튬 22만 톤을 갖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6년 대비 크게 늘어나죠. 이 늘어나는 내용이 광석 리튬의 경우 호주 필바라사와 협력으로 이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었죠. 여기에다가 캐나다 광산사까지 협력을 추가한다라는 내용을 올해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도 얘기가 상당히 되고 있는 회사가 있을 텐데 어떤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 광산사 추가 협력을 통해서 이 광석 리튬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은 염수 리튬인데요. 염수 리튬은 작년 발표하기로는 2030년에 12만 톤으로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염수 리튬은 올해 발표는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10만 톤이 되고요. 이 염수 리튬은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죠. 아르헨티나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을 돌려보니 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점점 그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고 또 고도화되고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그 2022년에 발표된 내용들 그 그래프를 좀 보시면 다 좀 일률적이에요. 그래서 다소 좀 주먹구구인 그런 계획이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내용을 보면 다소 지연되기도 하고 조금 더 초과해서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면서 그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고 고도화되고 또 그 협력 관계도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불과 1년 차이지만 그 사업 내용이 점점점 그 정교화되고 있구나, 진행이 착착되고 있구나, 다소 지연된 모습은 있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3년의 총 캐파의 차이를 보면 작년 대비 12만 톤이 증가한 42만 톤의 캐파를 올해 발표를 했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요.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기존 대비 계획이 다소 좀 지연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2025년에 계획이 거의 이 작년 발표했던 계획 대비 거의 회복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2026년에 비로소 기존 계획 대비 초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 기존 계획 대비 크게 초과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북미 비전통 원료라는 새로운 원료 발굴이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광산사를 추가로 협력 대상으로 삼으면서 2030년에는 큰 폭으로 광석 리튬의 증가가 있습니다. 한 줄 요약하면 2025년까지는 다소 좀 그 계획 대비 부족한 모습을 보이다가 추가 협력 등을 통해서 2030년까지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튬의 실적을 볼게요. 리튬 실적을 작년에 발표하기로는 24년 내년이죠. 총 매출 2조 원이다. 그리고 26년에 4조 2천억까지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2030년에 11조 7천억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발표한 내용은요. 그 캐파가 다소 좀 지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1조 3천억 원으로 다소 좀 감소를 하고 2026년에 캐파는 다소 증가를 합니다만 매출 실적은 좀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 캐파가 12만 톤이나 더 증가를 했죠. 그에 비하면 다소 좀 매출은 증가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네, 2026년 보시면 기존 계획 대비 크게 초과를 하지만 매출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 발표가 매출이 더 크죠. 올해 발표한 생산 캐파가 26년에 더 많은데 그런데 작년에 발표했던 실적 발표가 오히려 실적은 더 큽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좀 의문스러워지죠. 그리고 2030년에는 아주 캐파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매출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요. 그 캐파 차이는 12만 톤, 즉 41% 차이 납니다. 그런데 매출 차이는 16%예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앞서서 그 2022년의 실적 발표 또 캐파 전망 발표는 다소 좀 주먹구구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올해는 상당히 정교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추적을 해보면요. 올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단가와 환율은 톤당 3만 불 그리고 환율은 1235원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 매출을 산출하는 근거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공장 성숙도가 이 램프업 기간이 18개월이 걸리고요. 단계적으로 조업도가 상승을 하고 인증 기간이 또 1년이 걸려요. 그래서 인증받기 전에 그 단가는 그 정상 단가의 약 70%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올해 추가가 됐고요. 자, 작년의 실적을 추정하기 위해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내용을 그 근거 데이터를 추정을 해보면 톤당 3만 불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작년에는 환율이 올해보다 상당히 높았죠. 달러당 1,300원 가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공장 성숙도 관련해서 작년에 밝힌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앞서서 램프업 기간이다, 단계적으로 조업도가 상승을 한다, 인증 기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공장 성숙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산술 매출과 실질 매출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산술 매출은 캐파의 단지 단가 곱한 거예요. 캐파가 100% 돌아가고 수율도 100%고요. 그리고 생산한 족족 다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캐파가 곧 매출이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산술 매출입니다. 캐파의 단가를 곱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런 램프업 기간이다, 단계적 조업이 상승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파의 단가를 곱하고 거기에 가동률,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한 가동률을 곱하면 실질 매출이 될 겁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된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감안된 가동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산술 매출분의 실질 매출을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된 가동률이다 라고 정의를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보면요. 다양한 사정들이 다 고려된 가동률을 정의해서 알아보면요. 2024년부터 30년까지 올해 그 밸류데이에서 발표된 그 매출의 가동률을 살펴보면 전체 캐파 대비 매출은 49%입니다. 내년에 49%고 2025년 76%, 2026년 57%, 그리고 2030년에 87%의 가동률을 보입니다.
캐파 대비 매출이 얼마나 나는가를 알아본 건데요. 그래서 작년에 발표된 그 실적을 가동률로 생각을 해보면 2024년에는 역시 비슷한 수준인 52%입니다만 2026년 83%를 껑충 뛰고요. 그리고 2030년에는 캐파를 그냥 매출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동률 100%가 나오는데요. 이래서 좀 데이터가 작년에 발표된 데이터는 다소 좀 주먹구구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이고요. 올해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돼서 정교하게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그래도 역시 충분히 성숙이 돼서 87%의 가동률을 보이고 그래서 매출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그 가동률 차이가 커요. 그래서 오히려 캐파는 작음에도 작년에 발표했던 매출이 더 큰 거고요. 그리고 2030년에는 올해 발표된 캐파가 훨씬 더 크죠. 40% 이상 캐파가 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가동률을 100%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은 그 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포스코홀딩스가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 리사이클링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죠. 차차 알아보고 그래서 실적 전망까지 해서 목표 주가는 얼마를 설정해야 될까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